2024학년도 6월호 편집장의 말. 대학 언론의 시대.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시민 작가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 유 작가는 100% 온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이에 노 대통령이 던진 말이 이것이었다. 대학 언론의 시대가 올까? 1년 반 대학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늘 뇌리를 맴돌던 생각이다. 대학 언론에는 언제나 위기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는다. 위기가 아닌 적이 있기나 했을까? 지금 하는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긴 한가? 몇 년 되지 않는 시간을 노력해봐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만에 하나 대학 언론의 시대가 오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없을 게 분명해 보였다. 가끔, 아니 자주 회의를 느꼈다. 그런 가운데 준비한 6월호에는 절망 가운데 일말의 희망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 7년 만에 다시 출범한 정규동아리 연합회를 만났고, 총학이 다시 서는 발판이 되겠다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났다. 표지 일기를 쓴 김서린 수습기자는 50년 동안 성배들어학교가 만들어온 희망을 살폈고, 박철현 선임기자와 남윤서 수습기자는 학생사회 부활의 희망이 재생하는 동문제 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사진으로 담았다. 이번 지면을 준비하며 만난 많은 이들은 방식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모두 희망을 그리고 있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들 하지만 이곳 항동에는 여전히 나보다는 우리를 더 생각하고 뛰는 이들이 남아있다. 잦은 회의감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언젠가 다시금 바라할 대학 언론의 시대를 위해.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이번 편집장의 말을 끝맺는다. 하긴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되기만 하면 되지.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글. 안치훈 편집장. 단신 보도. 줄어드는 매출, 오르는 비용에. 문구점. 30일 폐업한다. 오는 30일 나둔관에 입점한 학내 문구점이 문을 닫는다. 문구점은 매장에 폐업 할인을 알리는 문구를 써붙였다. 폐업 전까지 노트 파일은 50%, 필기류를 제외한 기타 품목은 30% 할인 판매한다. 폐업 사유로는 영업이익 감소, 임대료 인상 예고, 재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들었다. 이계우 문구점 대표는 영업이익 감소가 폐업의 결정적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문구점의 수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4 수준으로 줄었다. 임대료를 뺀 문구점의 순이익은 한 해에 250만에서 300만 원 수준에 그치며 이마저도 20만 원. 부가세 제외의 월세를 내면 남는 수익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이하한전에서 자연드림 복사실 등 학내 개인 영업장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전 정책상 개인 영업장은 학교에 제공하는 교육용 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전은 수년 전부터 이행을 요구했고 학교 본부에서는 미뤄왔으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총무처의 설명이다. 계량기 설치, 분전에 따르는 비용은 문구점이 부담해야 했다. 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임대료 인상을 예고했으나 설치비와 전기료를 내야 하므로 올해 5월부터 하는 1년간의 계약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월세를 동결하더라도 남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문구점에는 부담이었다. 인근의 유한대학교에서도 학내 서점이 최근 폐업하는 등 여러 대학에서 학내 서점과 문구점은 쇠락하는 추세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다이소 같은 곳은 얼마나 싼가. 여기는 정말 학교에 와서 급한 학생들이나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급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여기서 놀고 있는 것도 좋다는 심정으로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우리 대학에서 문구점을 운영한 이 대표는 남는 수익이 없음에도 운영을 이어온 이유에 관해 과거의 학교에서 강의도 4에서 5년간 했고 학교에 정이 있다.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여기서 학생들과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즐거웠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처는 폐업 이후 문고점 매장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문구점 문에 폐업 세일 문구가 붙어 있다. 취재. 안치윤 기자. 사진. 안치윤 기자. 우리 대학 록향의료재단 신천연합병원과 MOU. 지난 23일 우리 대학이 록향의료재단 신천연합병원과의 업무 협약식을 신천연합병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문 총장, 이종인 부총장, 이상윤 국제교류처장, 최영목 교무처장, 남일성 사회복지학전공 주임 교수를 비롯해 록향의료재단 홍승권 이사장, 백재중 전 병원장, 김정은 병원장, 송홍석 진료부장, 최미성 간호부장, 김옥분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사회보건의료발전과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두 기관은 학우들의 실습 기회 제공, 대학 구성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우리 대학에서의 병원 직원 교육 기회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재. 안치윤 기자. 성배드로학교 다목적 체육관 준공돼. 우리 대학 학우도 이용 가능. 지난 4월 성배드로학교 다목적 체육관 시문관이 준공됐다. 시문관은 성배드로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지만 우리 대학 학우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문관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어진 다목적 체육관이다. 규모는 지상 3층의 연면적은 853.38제곱미터로 1층에 주차장, 2층에 다목적 강당, 3층에 특별교실이 위치한다. 다목적 강당의 규모는 약 400제곱미터로 전용시 배드민턴 코트 3개가 되는 배구 코트 1개여 초등학생에게 맞춘 높이의 농구 골대 2개가 설치돼 있다. 우리 대학 학우와 일반인들도 시문관을 이용할 수 있다. 홍성기 성배드로학교 시설팀장은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은 성배드로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도 성배드로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 계획될 경우 방과 후 수업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의 사용에 관해서는 행사나 교육 목적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시설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5시 이후와 공휴일 등 정해지지 않은 이용 시간은 성배드로학교와 우리 대학이 협의해 결정한다. 홍 팀장은 성공회대학교의 체육교양 수업 개설로 체육관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 1회에 한해서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문 총장은 요가처럼 체육관이 필요한 강의들이 있다며 기존의 나눔관에서 진행하던 강의 중 일부를 시문관에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대학 학우가 시문관을 이용할 때는 배구 코트와 배구 코트를 변형한 배드민턴 코트만 이용할 수 있다. 홍 팀장은 체육관 내부 면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기 중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안전을 당부했다. 홍 팀장은 이외에도 우리 대학 학우들이 시문관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밝혔다. 그가 밝힌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바닥 특성상 안전상 사유로 반드시 운동화 착용 후 입장 가능합니다. 2. 체육관 내외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은 절대 불가합니다. 3. 전동기기, 인라인 스케이트, 애완동물 출입 금지. 4. 시설 이용 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리의 재반 대책 마련. 5. 시설 이용 전과 이용 후 이용 책임자와 시설 담당자의 시설 이상 유무 확인 준수. 6. 시설 이용 중 이상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사진. 성배드로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현판의 막을 걷고 있다. 취재. 김민성 수습기자. 사진. 안치윤 기자. 표지 이야기. 함께 걸어온 50년, 함께 걸어갈 50년 개교 50주년, 우리 대학과 동행하는 성배드로학교를 돌아보다. 성배드로학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한다는 대한성공회의 신앙과 선교 정신에 따라 1974년에 설립됐다.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를 제공하고자 대한성공회 초대 서울교구장 이천원 주교와 사제인 김성수 주교의 노력으로 설립된 성베드로학교가 개교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성베드로학교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학과 50년 동안 교정을 공유하고 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우에게 성베드로학교는 낯선 곳으로 여겨진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성베드로학교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살펴봤다. 성베드로학교 어떤 곳일까? 성베드로학교에는 초등학교 73명,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38명이 재학 중이며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2학급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성베드로학교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중복장애, 뇌병변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은 성베드로학교에 재학하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개인생활,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회생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업생활을 중점으로 교육받고 있다. 교정을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성베드로학교는 우리 대학의 재정난과 관련돼 있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김경문 총장은 우리 대학 대학원생으로 재학하던 시절 학생들이 성베드로학교에 재정 지원하는데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한심한 소리다. 오히려 성베드로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흥 법인사무국장은 성베드로학교와 우리 학교는 같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성베드로학교는 성공화대학교에 예속된 학교가 아니다며 우리 대학의 법인 전출금이나 지원금은 성베드로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은 인원이지만 성베드로학교 교직원도 학교 법인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기에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성베드로학교는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우리 대학 이념과도 부합된 자랑스러운 학교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베드로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 역시 성베드로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 열린 나눔 섬김을 진정으로 구현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하며 두 학교가 교정에 함께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수학교 부족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통합교육.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에 따르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전국의 특수학교는 현재 국공립 105개교, 사립 90개교로 총 195개교다. 667이라는 말이 있다. 특수학교는 한 학급의 초중학교는 각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법정 인원을 뜻한다. 하지만 특수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 수에 비해 입학 가능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2017년의 경우 성베드로학교 고등학생 학급은 8에서 9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그리고 7년 동안 22개교가 추가로 설립됐지만 아직도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전부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특수학교는 입학뿐 아니라 전학도 자유롭지 않다.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학생이 전학가야 그 자리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한 성베드로학교의 사례처럼 자리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학이 힘들다. 이런 이유로 성베드로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 한편 박용숙 성베드로학교 교장은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박 교장은 우리 사회에 특수학교가 더 생겨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특수학교는 결국 분리교육이기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추가 설치가 정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왜 성베드로학교인가? 박 교장에 따르면 성베드로학교는 특수학교 중에서도 특히나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학교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교사들이 바뀌는 경우가 적다. 박 교장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성베드로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교사들 또한 성베드로학교에 머물다 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박 교장은 성베드로학교가 사립학교인 덕분에 많은 교사들이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학생들에게 쏟는 정성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현재 성베드로학교에 재학 중인 김지혁 학생의 학부모 이원희 씨는 성베드로학교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전했다. 이 씨는 우선 학교 시설이 너무 좋았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는데 성베드로 학교는 딱딱한 학교 느낌보다는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친화적이고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성베드로 학교가 사립학교라는 점이 좋았다. 사립학교라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아 아이가 커가는 과정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과 아이의 성장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덧붙였다. 성베드로학교의 또 다른 시작. 성베드로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집에서 박용숙 교장은 성서에서는 50년을 맞는 해를 희년이라고 한다. 희년은 모든 것이 창조됐을 때 처음 날갯짓을 시작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이다. 이에 우리 학교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했던 대한성공회의 선교 정신을 다시 기억하며 다른 꿈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베드로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성베드로학교 초대 교장 김성수 주교는 성베드로학교는 나 혼자 세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세워 오늘까지 왔다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바깥에 나가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념집에서 김 주교는 성베드로학교가 50년이 되고 체육관이 생겼다는 건 아주 큰 변화다. 건물의 변화도 변화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길이 우리 성베드로학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성베드로학교가 할 일은 나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바뀌고 그 변화가 우리 아이들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기념집에서 법인 이사장 이경호 주교는 서로 믿고 돕고 사랑하는 삶은 한마디로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 열린 나눔 섬김과 성베드로학교의 교훈,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자의 본질은 같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이다. 개교 50주년을 맞은 지금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성베드로학교와 우리 대학이 동행을 이어갈 수 있길 소망한다. 취재 김서린 수습 기자, 사진 안치윤 기자. 기획. 중요한 일은 실명의 공간에서 논의돼야. 혐오, 거짓의 에브리타임 극복하려면. 에브리타임 이하 에타는 2011년 대학교 커뮤니티 제공과 대학에 관한 정보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다. 에타는 대학마다 재학생과 졸업생, 입학생으로 인증된 이용자에 한해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7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타는 이제 대학 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여러 장점도 있는 에타지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할 때 제공되는 익명 기능에 따른 문제점으로 여러 대학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20년 에브리타임의 악성 댓글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 우리 대학에서도 익명 속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대학 에타에서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제39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관해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거나 사건에 관련이 없는 개인과 단체가 비난받는 상황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소재 1. 불명확한 정보, 무분별한 비난, 책임지지 않는 익명. 에타는 글을 작성할 때 자신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자신의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 없이 익명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점은 개인정보가 특정될 부담을 없앨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불명확한 정보와 혐오 표현이 쉽게 작성될 위험을 수반한다. 지은기와고는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게시물에 관한 책임이 가볍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에브리타임에 돌아다니는 객관적인 정보 글은 수용하나 필자의 주관적인 시점에서 쓰인 글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제39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는 선거본부의 당선이 무산되고 이후 정 후보와 부 후보 등의 대자보가 여러 차례 붙는 등의 일이 있었다. 선거본부의 성의 당선이 이의제기로 무산되자 에타에서는 이의제기한 6명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의제기한 이들이 인권이라는 등의 억지 주장과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보의 사실 여부는 에타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인권위원회를 비난하는 글이 한동안 계속해서 게시됐다. 이후에 정 후보, 부 후보 등의 대자보가 여러 차례 붙는 동안에도 에타에서는 무분별한 비난이 오갔다.
에타에 게시된 불명확한 정보와 비난이 문제되는 상황에 관해 A하고는 에타의 글들을 읽어봐도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유 없이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글이나 여론몰이하는 글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소재 온라인의 칼날 현실로 이어진다. 에타의 비난으로 피해를 본 하고 역시 많았다. 최복은 하고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력을 이유로 인권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어도 음모론에 휩쓸리곤 했다며 에타에서 신상 공유를 비롯한 여러 인신공격을 당했으나 아직도 그들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서울의 소재한 대학에서 한 학생이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학생은 에브리타임의 우울증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자 글을 게시했다가 각종 모욕과 죽음을 부추기는 악성 댓글들에 시달리다가 사망했음이 밝혀졌다. 여럿의 비난이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간 사건이다. 소재 3. 계속되는 비난글. 문제는 부족한 신고 체계. 에타에서 무분별하게 혐오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명확하지 않은 제재가 꼽혔다. 2020년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절한 게시물을 신고해 본 이용자는 38.2%에 불과했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대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다수가 현재 에브리타임의 이용 규칙과 신고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에타는 작성된 게시물이 일정량 이상 신고될 경우 작성자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신고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최복은 하고는 에타의 신고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며 게시글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고 수가 누적돼야 처리되고 이미 글이 게시된 이상 삭제된다 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비난글이 사후에 조치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20년도에 시민단체에서 혐오 차별 게시물에 관해 진정을 넣었는데 폐쇄 커뮤니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소재 4. 지켜야 할 민주적 소통. 에타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는 민주적 소통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언급됐다. 김서중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비난조롱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다른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에브리타임의 현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에타는 필요한 정보를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비난을 일삼는 이들이 많아지면 그들 외에는 모두 떠날 것이라 말했다. 허위 사실의 확산을 방지할 방법을 묻는 말에 김 교수는 정확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론장을 선의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에타가 더러워지면 그들이 떠나고 공간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타는 현재 불확실한 정보로 가득 차 있기에 잘못된 정보들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진실한 정보 전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학우들이 지켜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를 묻는 말에는 미디어 개선에 동참하는 것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며 영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쁜 환경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옳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한편 방희경 신문방송학전공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커뮤니티 탓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알려야 한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꾸준한 보도를 하다 보면 사이버와 현실을 연동시켜서 커뮤니티를 정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재 5. 새로운 공론장 마련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하고는 분명 온라인 공론장이라고 해도 민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에타는 건강한 공론장에는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면 공론장 등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커뮤니티가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서중 교수는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고 해도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달라질 것이 없다. 익명의 공간은 필요하지만 대다수 중요한 일은 익명이 아닌 실명의 공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실명의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의견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며 편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취재 정현진 수습기자, 남윤서 수습기자. 사진기획 대동제로 더 즐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사진 밴드 동아리 엘피스의 하구가 열창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교정에는 평소와 다르게 파란 천막이 여러 펼쳐졌다. 많은 하구가 북적이는 가운데 2024 동아리문화제 재생 이하 동문제 이 열렸다. 동문제가 열린 이틀 동안 동아리와 학생회 등의 부스, 하구 참여문화제, 동아리 공연이 진행됐다. 동문제를 맞아 하구들은 학부 학생회와 동아리 등 여러 단위가 진행한 부스에서 먹거리를 사거나 체험활동을 즐기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인문학부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 진행한 부스에서는 김치전, 감자튀김과 같은 먹거리가 인기를 끌었다. 클라이밍 동아리 루트에서 진행한 턱걸이 체험, 민속문화연구회, 탈에서 진행한 체험활동에도 많은 하구가 참여해 우열을 겨뤘다. 김선진 인문학부 비대위원장은 준비하며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하구가 즐겨줘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하구 참여문화제, 이하 문화제, 에서는 지난해 열린 동문제와는 달리 일반 하구도 공연에 설 기회가 주어졌다. 문화제는 4명의 하구가 복면을 쓰고 노래로 경쟁한 복면가왕, 송동윤, 사회 21, 하구의 기타 연주, 춤 소모임 프리즘의 공연, 춤 소모임 화랑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복면가왕에서 1위를 차지한 김태연, 인문 24, 하구는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런 무대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동아리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은 일만관 앞 광장에서 민속문화연구회 탈의 여는 마당으로 시작해 대중음악 동아리 엘피스의 공연으로 끝났다. 모두가 앉은 채로 시작됐지만 중앙율동패 아침 햇살에 우리 하나 되어가 흘러나오자 여느 때처럼 하구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 이후의 공연은 모든 하구가 무대 앞에 서서 노래하는 동아리에 열띤 환호를 보내며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비해서 참여한 하구의 폭이 넓어진 올해의 동문제였다. 하구 참여문화제를 통해 일반 하구들도 무대에 올랐고 신설된 국제학부의 학생도 무대에 올랐다. 모두가 어울린다는 의미를 가진 대동에 더욱 가까워진 동문제인 것이다. 사회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사분 부스를 진행한 송영경 사회학부 부비대위원장은 5월에는 대동제가 열리는 것이 모든 대학의 공통점이라며 내년 5월에는 대동제로 더 즐겁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사진 1. 춤 소모임 화랑의 하구가 춤을 추고 있다. 사진 2. 극예수연고의 꾼의 하구가 부스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 3. 힙합 동아리 MR크루의 하구가 공연하며 하구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 4. 미콘학부 학생회 그림 부스에서 하구가 나뭇잎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 5. 동문제 첫날 진행된 복면가왕에서 하구가 노래하고 있다. 취재 박철현 기자. 사진 박철현 기자, 안치윤 기자. 취재 지원 남윤서 수습 기자. 인터뷰 보라의 메일을 보라. 7년 만에 정규 동연 제34대 동아리연합회 보라를 만나다. 지난 4월 열린 제34대 동아리연합회 이하 동연 보궐선거에서 보라 선거본부 정회장 최다한 부회장 백수민가 당선됐다. 2017년 제27대 동연랑 이후 7년 만에 정규 동연 출범이다. 두 번의 보궐선거, 늦은 시작 그럼에도 많은 동아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라의 최다한 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예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비대위는 원래 비상 상황에 존재하는 것이나 계속해서 동연의 주력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비대위를 끝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 출마하게 됐다. 또 1학년 때 노래패 에오라지의 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가장 큰 고민은 하구들이 우리를 몰라주면 어쩌나,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아 동아리 유지가 불가능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동아리 연합회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학우들에게 많은 동아리의 특색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큐. 두 번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구성원들의 지지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 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 당선이 무산됐을 때는 솔직히 절망스럽기도 했다. 7년 만에 출범한 선본이고 7년 만에 투표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 투표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진 투표에서 투표율은 같은데 오히려 찬성표가 늘었다. 그때 아무리 절망하고 힘들어도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두 번의 투표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이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동연 활동의 동기가 된 것 같다. 큐. 보라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예. 보라의 핵심 표어는 우리의 매일을 보라다. 공연이나 부스 활동은 보통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곤 한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동아리들은 순간을 빛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힘쓴다. 그 노고와 노력을 학우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보라라고 이름을 정했다. 큐. 많은 동아리와 소통하고 조정해야 할 텐데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예. 우리 대학은 다른 학교보다 유독 더 다양한 동아리가 모여 있다. 학우들이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 이해관계나 신념, 가치관이 달라서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때 현명한 방법과 옳은 방법을 구분하고자 한다. 큐.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 방법인지 궁금하다. 예. 옳은 방법과 현명한 방법을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옳은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옳지 않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개가 넘는 동아리를 조율하려면 신념을 가지고 강단 있게 나간다기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예. 우리는 동아리를 어떻게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동아리 공연이나 행사 일정 등을 정리한 달력을 만들어서 게시하고자 한다. 동아리 정기 공연은 개별 동아리가 홍보함으로 동문제만큼 잘 홍보가 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일정을 달력으로 정리해서 학교에 부착하면 학우들이 조금 더 공연을 알기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 새 학기 초에 동아리 변동이 생기면 그 동아리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동연해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자 한다. 분과 별로 동아리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 동아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사진. 최다한 회장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큐. 신규 동아리나 새로 개설된 소모임은 홍보 방법이 많지 않다. 신규 동아리 홍보 방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생각인가? 예. 동연 인스타를 통해 신규 동아리의 모집 포스터를 재게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동아리 박람회에 정동아리와 준동아리 외에도 동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동아리까지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큐. 보라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예. 앞서 사업 측면에서 많이 말한 것 같아 보라 내부의 강점을 말하고 싶다. 보라에는 학생 사회에 무척 열의를 가진 친구들이 모인 것 같다. 계속해서 개별 회의를 진행하며 동연의 방향성을 고민한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는 것이 보라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강점은 소통에서 드러나는 친밀감이다. 홍보와 사업 등을 위해 여러 동아리와 소통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누구보다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동연이다. 그렇기에 내부의 역할 분담과 소통이 보라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큐. 대학 본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현재 몇 년째 교비가 동결돼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교비가 동결되는 건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행사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또 동아리방 이하 동방 개편을 요구하고 싶다. 신규 동아리가 준동아리로 승격하려면 동방이 필요한데 남는 동방이 없어서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동방은 누수가 되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시설이 좋지 않다. 그래서 대학 본부에 개편을 요청하고자 한다. 큐.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 동연히 한정된 교비로 복문제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축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즐거움과 안전함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엄청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화합하고 논의한 과정이 담긴 복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큐. 보라가 어떤 동연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예. 정말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당선이 늦어졌음에도 정기총회를 열고 복문제를 했다는 것은 보라가 무척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결과를 배제하고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과를 갖췄기에 열심히 한 동연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더불어 흩어진 것을 이어붙였다는 평을 듣고 싶다. 흩어진 학생 사회, 의견 대립을 하는 동아리들 사이에서 흩어진 것을 이어붙여 연합회라는 이름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싶다. 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 동아리는 본 목적뿐 아니라 학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아리는 목적 실현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동아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동연히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이 따라와 주시길 바란다. 취재, 정현진 수습기자. 사진, 취재 지원, 안치훈 기자. 총학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 될 것. 제3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을 만나다. 지난 4월 제39대 총학생회 이하 총합보궐선거에서 선거본부의 세칙 위반이 드러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고 총학의 공백은 이어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열린 지난 5월 13일 임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에서 제3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인준됐다. 빈자리를 채운 총학 비대위원장단 이현수 사회 22위원장과 윤용빈 사회 24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비대위에 나선 계기는 무엇인가? 이현수 비대위원장 이하 이 의원 총학 선거가 무산되고 중앙운영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학생 사회 경험도 있고 이전 총학과의 연결망도 있어서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다음 총학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나왔다. 윤영빈 부비대위원장이야 윤공석이 된 총학의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가장 컸다. 이번 선거본부 해성의 선거본부장이기도 했고 또 작년 비대위가 초기에 사퇴를 하면서 학우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위에 나왔다. 이번 총학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부담감도 클 텐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한다. 이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제39대 비대위가 학생 사회의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비대위 활동을 할 것이다. 윤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료 정리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민학생연대 활동 이하 농활도 타 대학보다 준비 시기가 한 달 이상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비대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로 학생회가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대위는 학우들의 지지로 선출된 총학과 달리 학생 대표자들만의 지지를 받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우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관심도가 떨어지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 바람직한 운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학우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번 비대위 활동을 통해 학우들의 관심을 늘리고 제40대 총학생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을 비대위 운영에 중점으로 둘 것인가? 이 다음 선거에서는 총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발판이 될 생각이다. 농활과 대동제 같은 기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자료 정리를 잘해서 아카이빙 사업을 주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전 총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아카이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학우들이 학생 사회에 무관심해 굉장히 아쉽다고 느꼈다. 그래서 학우들이 농활이나 대동제같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무작정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우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비대위 체제가 갖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 아무래도 지지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학우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총학에 비해 관심도가 낮아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상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거로 출범한 총학보다는 사업의 규모나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다. 이번 선거에 나왔던 해성선거본부가 제시한 공약 중 이행할 공약이 있나? 이 기본적인 사업인 농활과 대동제는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농활은 시기가 좀 늦어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농민회나 지역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중이다.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방학 때부터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농활은 무조건 갈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대동제는 거의 100%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농활과 대동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농활과 대동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담회 역시 여건만 된다면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다. 학우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계획인가? 이 해성 선거본부에서 내세웠던 공약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학제 개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학생총회를 열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학생총회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 윤 여건만 된다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간담회를 열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이나 민원 청취를 통해 정기적으로 비대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가능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계획이다. 총학생회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학생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번 선거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시 학생회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학생회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깊게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 사회에 관심이 생기고 본인도 학생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 지금 비대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학우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나 결과를 만들면 그들의 실망감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학우들이 납득할 만한 활동을 하면서 높아진 관심도를 유지하고 다음 선거로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긍정적인 관심보다는 부정적인 관심이 많지만
이를 전환하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3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는 올해 11월 선거까지다. 만약 선거가 무산될 경우 내년 보궐선거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취재 윤우규 기자, 사진 남윤서 수습 기자. 버추얼 아이돌 누구냐 너. 최근 플레이브 2세계 아이돌 메이블을 비롯한 버추얼 아이돌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에 왜 친밀함을 느끼고 열광할까? 버추얼 아이돌, 가면 속 내 모습이 궁금해.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의 캐릭터로 활동하는 아이돌이다. 메타버스와 케이팝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형태로 연결된 것이다. 버추얼 아이돌도 기존 아이돌처럼 사람이 춤과 노래를 하지만 실제 모습은 공개하지 않은 채로 VR을 이용해 만들어진 캐릭터를 앞세워 활동한다. 버추얼 아이돌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모션 캡처 기술이다. 신체 여러 부분에 센서를 부착한 뒤 센서의 위치값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가 같은 동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모션 캡처 기술의 핵심이다. 박남기 디지털 콘텐츠 전공 교수에 따르면 모션 캡처 기술은 크게 마커 방식과 마커리스 방식으로 나뉜다. 마커 방식에서는 관절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타이츠를 입은 후 관절이 움직이는 곳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마커를 몸에 부착한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 적외선 포착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여기서 카메라는 많이 설치할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그 후 위치가 다른 두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2차원으로 촬영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하지 않고 다른 거리와 각을 이용해 거리를 구하는 삼각 측량법으로 마커의 위치가 잡힌다. X, Y, Z축으로 이뤄진 3차원 공간의 축에 어떤 한 지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숫자로 잡히면 그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가상 공간 안에서 연결된 점들을 모아서 3D 모델링하면 사람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마커리스 방식에서는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다.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가속도가 측정돼 움직이는 모습을 컴퓨터로 읽는 방식이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플레이브는 실제 사람 모습의 버추얼 휴먼과는 달리 웹툰 스타일에 가깝다. 블레스트 이현우 CTO는 얼리얼 페스트 2023 강연에서 실사 스타일의 버추얼 휴먼으로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에게 타 아이들보다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실제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실제 사람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웹툰이 만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 세계에 친숙한 이들에게 과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이 정적으로만 존재하던 가상 인물이 살아 움직이고 소통도 가능해지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자신과 유사할수록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유사성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블레스트는 만화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그 불쾌감을 방지했다. 하지만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 장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그래서 블레스트는 K-팝 시장을 선택했다. 대중성이 높은 웹툰과 K-팝 높은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블레스트는 버추얼 아이돌에 새롭게 도전했다. 여기에 멤버가 모여 작사와 작곡 안무까지 모두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하는 지금의 플레이브가 됐다. 인기의 비결이 궁금해. 지난 3월 플레이브는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지상파 음악방송 음악중심에서 2위를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되며 유명 보이그룹 못지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박남기 교수는 버추얼 아이돌이 엔터 산업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로 기술의 빠른 발전을 들었다. 박 교수는 과거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터가 일일이 수작업하다 보니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으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굉장히 정교한 모션 캡처 기술이 나왔고 거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때만큼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버추얼 아이돌 흥행에는 SNS도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사람이 팬심을 가지고 소위 입덕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주로 SNS를 통해 일어난다. SNS에 올라오는 가수들의 일상 모습에서 팬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며 더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현기 하구 역시 버추얼 아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로 양방향 소통을 들었다. 물론 일반 아이돌도 여러 소통 창구를 활용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채울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조현기 하구는 이 세계 아이돌의 경우에는 멤버를 뽑는 오디션 과정부터 팬들이 직접 참여했다. 가상현실에서 진행되는 오디션 현장의 투표를 통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뽑은 멤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팬과 아이돌 서사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이들은 타 플랫폼에 비해 비교적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기에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어는 양날의 검, 선은 넘지 마. 박남기 교수는 오늘날의 버추얼 문화를 두고 문화라는 것은 항상 양날의 검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술의 발전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을 통해 기존에 있던 목소리에 다른 목소리를 합성해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버추얼 아이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버추얼 아이돌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박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버추얼 아이돌의 얼굴만 따와서 다른 것과 합성하며 반사회적인 이미지나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인간의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여러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걱정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는 늘 기술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춤이나 노래에는 자신 있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이돌이라는 꿈에 다가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꿈을 이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전한 조현기 하구의 말처럼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취재 김서린 수습기자, 탐정 미세니 태권도의 멋을 알리는 황후 태권도를 만나다. 우리 대학에서 온수역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앞 상가에 위치한 황후 태권도는 1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학생들의 기합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서 진심을 담아 태권도의 멋을 알리는 서정석 관장을 만나봤다. 그가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집 앞 태권도 관장의 제안 때문이었다고 한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된 태권도가 37년째 그의 인생에서 함께하고 있다. 서 관장은 처음부터 이 길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사범 생활까지 했고 지금의 황후 태권도를 인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태권도를 가르친 그에게 황후 태권도는 어떤 추억을 담고 있을까? 서 관장은 6살 때부터 가르쳤던 꼬마들이 입대를 앞두고 찾아오는 일도 있고 어떤 제자는 훌쩍 커서 수업을 도와주러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 일본, 홍콩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면서 한국의 스포츠 문화를 알린다는 자부심을 느낀 적도 있다고 한다. 황후 태권도는 현재 우리 대학 학우들도 수강하는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반은 4년 전 학우의 요청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 관장은 태권도는 아이들이 배우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성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주짓수처럼 태권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성인반은 수강생 대부분이 대학생인 만큼 시험 일정이나 종강 일정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진행 중이다. 서 관장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막상 매트 위에서 땀 흘리다 보면 태권도의 담백한 멋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며 태권도의 멋에 빠져보길 권했다. 사진 황후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종석 관장. 사진 서 관장이 국기원에서 받은 표창장. 서 관장은 흉내만 내는 태권도가 아닌 제대로 된 태권도를 정성껏 잘 가르치고 싶다. 성공회대 학생들도 태권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했으면 한다. 미리 연락을 주면 언제든 체험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여건만 된다면 황후 태권도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도복을 입은 채 아이들을 교육하며 늙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다. 황후 태권도 성인반은 평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주 3회 수강생의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진행된다. 대학 생활 동안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운동과 함께 성장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트임상 여전히 대학 언론은 소중하다. 대학 언론이 참으로 소중하던 시절이 있었다. 언로가 막히고 질식할 정도로 사회가 통제되던 시절 대학 언론은 제한된 상황에서나마 학생들에게는 담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듯하다. 질릴 정도로 많은 언론과 정보가 난무하고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특별히 대학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구성원들이 참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대학 언론이 정말 필요 없을까? 대학 언론이 사라진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회 일반 언론이 성공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지 않고 성공에 대해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도 않는다. 혹자는 필요한 정보는 대학 당국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소통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의 처지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저절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접근이다. 학교 당국은 물론 대학 내 모든 존재는 생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인, 구성원의 알 권리를 대신하여 취재하여 알려주는 언론의 존재는 대학에서도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즉 허위 조작 정보에 근거한 의견의 대립이 위험하다면 사실과 진실을 취재하고 검증하는 대학 언론은 더욱 소중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그런 점에서 대학 언론의 주기능은 저널리즘에 있다. 대학 구성원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다루어야 할 사건도 알려야 할 정보도 참 많다.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역시 중요하다. 학교 행정은 당연히 대학 언론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소재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많다. 학생만이 아닌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인권,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활동, 학생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 갈등의 극대화 등등. 대학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관심거리를 넘어서 알아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제를 던지는 것도 언론의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하려는 최근 미디어 센터의 결단은 의미가 있다. 방송국과 학보를 통합하고 취재 중심의 편제를 강화한 것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대학 언론이 수용자인 대학 구성원의 관심에 맞춰 다양한 일글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소위 수요자 중심주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미 사회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그 다양성과 전문성을 대학 언론이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갈 필요도 없다. 대학 언론은 대학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대학 내의 사건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재반 사건이 미디어 센터가 발행하는 언론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단 그것이 성공의 대학교 구성원에게 왜 필요한지 고민한 결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학기 들어 취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행 주기를 개간해서 월간으로 바꾼 시도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월간으로 시의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학보는 그만큼 깊이가 있어야 한다. 깊이는 양보다는 관점이다. 성공회대와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필요한 의제를 던지는 기사여야 한다. 동시에 인쇄 주기에 제한받지 않고 좀 더 빠르게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구성원은 얼마나 될까? 좋은 기사를 쓰려는 노력 못지않게 시의성 있게 기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단연간 언론 주간을 마치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학내 언론으로서 기능할지 고민하는 미디어 센터 국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 S는 국원을 생각하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언론은 좋은 수용자가 만든다는 진리다.
대학 언론의 존재는 누구도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언론이 지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게 비판하고 응원해주기 바란다. 글 김서중 전 언론주간 미디어 콘텐츠융합학부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